여러분, 아파트를 나눠주는 가장 좋은 방법, 과연 뭘까요? 보통은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에 따라 알아서 잘 배분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동네 아파트 주인이 딱 한 명이라면요? 아니면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미시경제학의 바이블, 베리안 교과서 1.7장을 통해서요, 이 아파트 공급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 흥미로운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경쟁시장 모델 말고요, 시장을 한 명이 꽉 쥐고 있는 독점이라는 상황, 그리고 정부가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임대료 통제라는 상황, 이 두 가지 큰 대안을 중심으로 각각 어떤 결과를 낳는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준점이 되는 경쟁 시장을 잠깐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영리하게 모든 이익을 챙기는 차별 독점주의자, 그리고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일만 독점주의자를 차례로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임대료 통제의 결과를 살펴보고 과연 최선의 방법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른 방법들을 평가하려면 일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수많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경쟁 시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실이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만약 도시의 모든 아파트를 딱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대료 상한선을 딱 정해버리면요? 이 질문처럼 경쟁시장이 유일한 해답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대안들을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안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차별 독점주의자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이 독점자는 사람을 차별해서 가격을 매긴다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우선 독점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겠죠.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시장의 판매자가 단 한 명뿐인 상황을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도시의 모든 아파트를 소유한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집주인 딱 한 명을 상상해 볼 겁니다. 이차별 독점주의자는요,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아파트를 빌려줍니다. 마치 경매를 하듯이 아파트를 하나씩 내놓고, 자, 이 아파트의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 아파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내일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아파트를 주는 식으로 쭉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입자에게 각자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정확히 받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문장처럼요, 결국 아파트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구성은 경쟁 시장일 때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돈의 흐름이죠.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내려던 최대 금액보다 낮은 시장 가격에 계약하면서 소비자 잉여라는 이득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집주인이 그 잉여를 남김없이 완벽하게 자신의 수입으로 흡수해버립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인 독점자, 일반 독점주의자를 만나볼게요. 이 집주인은 앞서 본 차별 독점주의자처럼 모든 사람의 지불 의사를 꿰뚫어 볼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도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약이 하나 생겨요. 바로 이겁니다. 일반 독점주의자는 모든 아파트에 똑같은 단 하나의 가격만 측정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독점주의자는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가격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교재 1.7 그림인 이 수입 상자 그래프에 있습니다. 세로축은 가격 P, 가로축은 수요량 D를 나타내는데요. 독점주의자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격, 즉 이 사각형의 세로 길이와 그 가격에서 팔리는 아파트 수, 즉 가로 길이를 곱한 값, 바로 이 녹색 사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만드는 최적의 가격 P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사각형의 넓이가 중요할까요? 독점자는 항상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빌리겠죠? 수량이 늘어나요. 하지만 아파트 한 채당 벌어들이는 수입은 줄어들죠. 반대로 가격을 높이면 아파트당 수입은 늘지만 너무 비싸서 아무도 빌리지 않는 아파트가 늘어날 겁니다. 수량이 줄어요. 이 상충 관계를 잘 조율해야만 하는 거죠. 이 상자의 넓이는 바로 수입은 P 곱하기 DP라는 이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수입은 가격 P와 그 가격에서의 수요량 DP의 곱인 거죠.
독점주의자는 바로 이 수입을 극대화하는, 다시 말해 저 녹색 상여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바로 그 가격을 찾아낼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명확합니다. 일반 독점주의자는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인 피스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거고요. 당연히 그 비싼 가격에는 더 적은 수의 아파트만 거래될 겁니다.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결과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간절히 원하고 시장 가격 이상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조차 저 높은 독점 가격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라는 외부의 힘이 직접 개입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도시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임대료 통제 정책입니다. 임대료 통제란 정부가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최고 가격 Pmax가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인 P스타보다 낮게 설정된다는 점이에요. 아마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겠죠. 하지만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격이 시장 균형보다 인위적으로 낮아지니까 그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 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반면에 집주인들은 낮은 가격에 집을 빚어주려 하지 않겠죠?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지는 아주 심각한 아파트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맙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상황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과 수요, excess demand. 이 슬라이드의 문장처럼 임대료 통제는 초과 수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정작 시장에 나온 아파트는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경쟁 시장, 두 종류의 독점, 그리고 정부 개입까지 이 네 가지 방법을 비교해 봤는데요. 과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총 4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쟁 시장, 모든 사람에게 다른 가격을 매기는 차별 독점주의자, 단 하나의 높은 가격을 고수하는 일반 독점주의자, 그리고 정부가 가격 상한을 정하는 임대료 통제까지요. 각각의 방식은 아파트를 배분하는 결과도 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은 정답을 딱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생각의 틀을 제공하죠. 효율성, 즉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얻게 하는 것을 중시한다면 경쟁 시장이나 차별 독점이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정성, 즉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집을 구해야 한다는 가치를 우선한다면 임대료 통제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이처럼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모델들을 통해 배워야 할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